제5장 노인의 정체. 강현우 지점장이 VIP 상담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고객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세요.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현우 지점장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노인을 보자마자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 지점의 지점장 강현우라고 합니다. 앉으시죠. 노인이 손짓했습니다. 강현우 지점장은 노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먼저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이 고객님께 신뢰를 범했다고 들었습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점장을 바라볼 뿐이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 직원을 엄중히 징계하겠습니다.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징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 직원뿐만 아니라 이 은행 전체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만 극진히 대하는 것. 이게 당신들 은행의 방침입니까? 강현우 지점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절대 저희 은행의 방침이 아닙니다.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그 말이 진심입니까?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럼 증명해보세요. 증명이라고요? 네. 제가 만약 정말 평범한 노인이었다면 당신들은 이렇게 VIP실까지 모시고 지점장이 직접 사과하러 왔을까요? 강현우 지점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말이 전곡을 찌르고 있었으니까요. 고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 지점장,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죠. 말씀하십시오.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준석입니다. 78년을 살아왔죠.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가사도우미였습니다. 강현우 지점장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가난 때문에 일찍부터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10대 때부터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고 20대에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30대가 되었을 때 저는 작은 철공소를 하나 차렸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죠. 손에 못이 박히고 불에 데이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거친 손을 바라봤습니다. 40대가 되었을 때 제 철공소는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0대에는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죠. 직원도 500명이 넘었습니다. 강현우 지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OS산업의? 맞습니다. OS산업의 창업주가 바로 저입니다. OS산업. 강현우 지점장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내 3대 철강 부품 제조업체 중 하나였으니까요. 연 매출 8천억 원이 넘는 대기업이었죠. 제가 OS산업을 운영하던 2000년대 초반 사업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때 여유 자금이 많이 생겼죠. 그 돈의 일부를 이 은행에 예치했습니다. 2003년 3월 바로 당신네의 은행 강남 본점에 말이죠. 500억 원을.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업에 집중하느라 그 돈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노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2009년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화재가 났고 제 아들이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모든 것을 놓았습니다. 사업도 돈도 모든 게 무의미해졌죠.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저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 나이도 78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장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15년 만에 이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받은 대우가 뭡니까? 노인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제 옷차림을 보고 업신여기고 의심하고 심지어 왜 이렇게 평범하게 입고 다니냐고 비꼬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은행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입니까? 강현우 지점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돈이 많으면 귀한 대접을 받고 돈이 없어 보이면 무시당하는 것. 이게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 은행에 있는 제 돈을 모두 찾아가겠습니다.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말입니다. 제6장 은행의 위기. 강현우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객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떻게든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상? 무슨 보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고객님을 저희 은행의 VVIP로 모시겠습니다. 전담 직원을 배정해드리고 모든 수수료를 면제해드리며 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십니까? 존중입니다. 노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말고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은 믿을 수 없습니다. 이미 경험했으니까요. 노인은 단호했습니다. 강현우 지점장은 어떻게든 노인의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고객님, 1200억이 넘는 금액을 한꺼번에 인출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세금도 엄청날 것이고 세금은 제가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금액을 현금으로 포관하시기도 어렵고 다른 은행으로 옮기시더라도 시간이 제가 어떻게 하든 제 마음 아닙니까? 노인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강현우 지점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큰 금액의 인출은 절차가 복잡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일주일은 필요합니다. 본점과 협의해야 하고 자금 준비도 해야 하니까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일주일 드리죠. 하지만 정확히 일주일 후에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은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제 변호사 연락처입니다. 모든 절차는 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강현우 지점장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명함에는 법무법인 정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강현우 지점장은 그 이름도 알고 있었습니다. 국내 5대 로펌 중 하나였으니까요.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준비를 마쳐두십시오. 알겠습니다. 노인이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강현우 지점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노인이 은행을 나서자 로비에 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습니다. 이미 소문은 은행 전체에 퍼진 상태였습니다. 저 노인분이 120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계시대.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김민석 대리가 큰일 났대. 저분을 무시했다가 직원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노인은 천천히 은행을 빠져나갔습니다. 제7장 폭풍전야. 노인이 은행을 떠난 후 한빛은행 강남 본점은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강현우 지점장은 즉시 본점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준석 고객님이 1247억 원 전액 인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본점 부행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1200억이 넘는 금액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강현우 지점장은 김민석 대리가 저지른 실수를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크게 불쾌해하셨고 결국 전액 인출을 결정하신 겁니다. 이런 미친. 그 직원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대기 중입니다. 당장 징계 절차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어떻게든 고객을 설득해야 합니다. 1200억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우리 은행에 큰 타격입니다. 이미 설득을 시도했지만 고객님이 단호하십니다. 다시 시도하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현우 지점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회의실로 직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비상체제로 들어갑니다. 박준석 고객님의 인출 요청을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점장님, 고객이 원하시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금리를 올려드린다든지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든지. 이수진 차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존중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편 김민석 대리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멍하니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료 직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민석아, 괜찮아? 모르겠어.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1200억이면. 알아. 내가 미친 짓을 한 거야. 김민석 대리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노인인 줄 알았어. 옷차림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설마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계실 줄은. 그래도 그렇지, 고객한테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너도 5년이나 일했으면서.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제 와서 어떡해.
김민석 대리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현우 지점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김민석 대리, 지점장실로 오세요. 김민석 대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점장실로 향했습니다. 채8장 징계. 지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강현우 지점장과 인사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김민석 대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현우 지점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민석 대리, 당신이 오늘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1200억이 넘는 금액이 우리 은행에서 빠져나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김민석 대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은행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어겼습니다.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이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인사팀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본점 결제를 받은 징계안입니다. 김민석 대리, 당신은 오늘부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고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김민석 대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점장님, 정직 3개월이면 제 경력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만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준석 고객님께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세요. 진심으로. 그리고 어떻게든 마음을 돌려보세요. 제가 직접 찾아간다고 받아주실까요? 모르죠.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이건 당신이 만든 문제니까요. 김민석 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지점장실을 나왔습니다. 폭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저분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날 밤, 김민석 대리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컴퓨터로 박준석 노인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검색창에 박준석 OS산업을 입력하자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OS산업 창업주 박준석 회장,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 신화. 고졸 출신에서 5천억 대기업 일군 박준석 회장의 성공 스토리. OS산업 박준석 회장, 공장 화재로 아들 잃고 은둔. 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김민석 대리의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박준석 노인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맨손으로 대기업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고 수많은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영인이었으며 자선사업에도 많은 돈을 기부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분을 자신이 옷차림만 보고 무시하고 모욕했던 것입니다. 내가 정말 큰일을 저질렀구나. 김민석 대리는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